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모 비율의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 비율이라는 게 뭔지 지금 갑자기 들어가지고 생뚱맞다고 느낄 수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n번의 베르누이 시행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성공의 횟수를 x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x번, x 자체가 일종의 확률 변수인 건데, 그리고 그래, 그런 상황에서 이 독립시행의 성공 확률 P에 대한 검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게 될 확률 P,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성공과 실패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성공에 비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정을 우리가 모비율 P에 대한 검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확률 통계 수강생들 중에서 이 솔로인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커플인 학생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뭐 솔로인 학생의 비율 이런 게 이제 모 비율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뭐 커플인 학생의 비율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x번의 성공 이게 어떤 확률 분포를 쓰면 되냐? 바로 이항 분포를 쓰면 되는 거죠.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 횟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는 이 n번의 시행 횟수와 그리고 성공 확률 p를 갖는 그런 이제 매개 변수를 갖는 이항 분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n개의 표본 중에 x개의 성공을 얻을 경우에 우리가 그 모비율 또는 이항 분포의 매개 변수 중에 성공 확률, 그 P의 점 추정량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전체 시행 횟수 분의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한 횟수니까요. 요거를 우리가 P의 점 추정량이라서 P 햇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항 분포에서 n이 적당히 크고 p가 적당히 작은 경우에는 요런 이항 분포가 평균이 np이고 그리고 분산이 npq인 q가 1 빼기 p라 그랬죠. n 곱하기 p 곱하기 q 그걸 분산으로 갖는 정규 분포라고 근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사실 np랑 npq 이게 요런 이항 분포의 평균이랑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은 똑같은데 이제 그 분포를 우리가 이항 분포가 아니라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 앞에서 배웠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 그 x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모델링을 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n이 크고 p가 작은 경우에는 x를 이제 이렇게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가 있으니까 즉 이렇게 근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p 햇 우리가 여기서 그 p의 점추정량으로 만든 p 햇 x 나누기 n의 분포를 살펴보면은 사실 x 나누기 n의 분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냐? p 햇에다가 기대값을 취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n분의 x의 기대값이니까 이거는 n분의 2x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 x의 기대값이 그리고 x의 기대값이 그리고 여기 있잖아. x가 지금 요런 분포를 따르니까 x의 기대값이 np니까 이렇게 해서 p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베리언스 p 햇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거는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베리언스 x가 되고요. 그러면은
제곱분의 베리언스 x는 사실 이거잖아요. 그래서 np 1 빼기 p. 그래서 n이 여기 하나가 없어지게 되고 n p 곱하기 1 빼기 p. 요게 분산이 돼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의 분포는 이제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p고 분산이 요거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비율의 검정에서 고려하는 가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예요. 모비율이 어떤 우리가 기호가설에서 주장하는 P0다라는 것, 그리고 대립가설은 아니다, P0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양측 검정이 되는 거고, 단측 검정으로 하고 싶으면은 아니다, P가 P0보다 크다 또는 P가 P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단측 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비율의 검정에 대한 모비율의 이제 가설 검정을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은, 그리고 이 상황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상황이에요. 이제 정규분포로 n이 크고 p가 작아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뭐 여기 다 돼 있네. 양측 검정일 경우에는 가설이 이렇게 되고 단측 검정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p 해시라는 게 정규분포를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표준화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검정 통계량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Z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수의 추정량 그리고 빼기 그놈의 평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p인데, 왜냐면 여기 p니까 원래는 p인데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이 기호가설에서 주장하는 모수의 값 그게 맞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P0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 뭐냐 요 분산이 아니라 분산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여기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요게 이제 요 자체가 분산이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n분의 p, 요 1 빼기 p인데 요거 p0라고 가정을 하고 검정 통계량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도 다 p0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꼴은 뭐 여러분 또 기억 안 날까봐 얘기해 주자면은 뭐라고 치면은 요거를 표준화하면은 이제 x 빼기 평균 u하고 그리고 이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거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면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 한 거죠. 우리 그 모 평균에 가설 검정했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검정 통계량만 그 똑같이 나오면은 그 이후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강력은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이 말은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마이너스 G의 알파는 여기이고, 또 여기가 알파는 2가 알파는 2가 되게 만들면 여기가 이제 기각역이 되는 거고, 단측 검정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알파가 다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게 이제 Z 알파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실 쭉 끝까지 있는 거죠. 무한대까지. 여기가 이제 기각역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또 반대쪽 이쪽 알파만큼 해당되는 이게 될 거고, 기각역이 여기 이렇게 쭉 가는 거고요.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귀에 못이 박혔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강의를 영상으로 찍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제가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자꾸 됩니다. 예를 좀 바라고요. 예시를 바로 해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구 회사에서 제품의 불량률이 5%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회사 제품의 전구 400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구 회사에서 주장하는 건데, 음, 근데 이건 미만인 거니까 뭐 미만이다라는 거는 사실 그 좀 뭐야 기무가설로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대립가설로 가는 거고요. 그럼 요거에 대응되는 기무가설로는 아니다 0.05다 이걸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전부 400개니까 이게 n이 400이라는 거고 그럼 굉장히 큰 거죠. 일단 뭐 이런 상황입니다. n이 크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의미를 선택해서 조사를 한 결과 10개가 불량품이었다. 조사 결과 10개가 불량품이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 일순 5%에서 검증하라. 그럼 이게 알파가 0.05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400개 중에서 10개가 불량품이니까 이때 P 햇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P 햇이 400개 분의 10개. 그래서 40분의 1이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설 설정도 했으니까 검정을 이제 하면 되죠.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검정 통계량은 설정을 한다.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서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다 이제 그대로 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0.025인데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 P0는 이거죠.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도 있네. 세 군데에다가 P0를 다 넣고 N은 400개 여기다가 넣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를 계산을 한 마지막이니까 좀 아쉬우니까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면은 해주고 RT 해주고 0.5 400이다. 검정 통계량의 실험값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294157 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줄을 하나 꺼내서 이게 이제 우리 검정 통계량의 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표준 정규분 보함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일단 기강력 방식부터 하자면은 이게 자 이게 이제 단측 검정이죠. 여기는 단측 검정이니까 그리고 이게 뭐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왼쪽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적당히 한 곳을 찍어서 얘가 이제 0.05가 되게 하는 그런 이 경계치의 값. 이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0.05 이게 되겠죠. 이걸 한번 또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스티점 노인데 0,1이고 표준 정도 보니까 그리고 값은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죠. CD 어, 인버스 CDF 그런 함수는 없나?
인버스 CDF 이런 건 없나 봅니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를 그대로 구하겠어요. ISF 0.5를 구해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4485 이게. 그래서 우리의 기강력은 이 마이너스 1.64485 이거보다 작은 영역 그리고 이하인 영역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검정 통계량의 값도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어디에 꽂히냐면은 이거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64485보다 작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꽂히겠죠. 마이너스 2.294라고 하죠.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 기각력의 검정 통계량의 실험값이 기각력에 속하니까 기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얘기를 해보면은 수준 5%에서 이 회사 제품의 불량률은 5%보다 낮다라고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얘를 기각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기각해보고 하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거를 또 이제 하던 대로 p-value 방식으로 하자면은 p-value 방식으로 하자면은 다 지우고 그다음에 p-value 방식으로 하려면 일단 검정 통계량의 값을 먼저 찍고요. 점이라고 치고 그 검정 통계량의 값보다 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의 실험값이 나오게 될 확률이니까 이 넓이에 해당하는 그 확률이 되겠죠. 이게 이제 p-value고 이게 몇이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CDF를 쓰면 되고 여기다가 검정 통계량의 값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게 0.01089 정도가 되네. 이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랑 그 알파랑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더 크죠. 얘는 0.01 정도고 얘는 0.05 정도니까. 자,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p-value가 우리가 정한 기준 0.05보다 작으니까 그 말은 p-value가 이렇게 충분히 평균에 가깝게 실현되지 않았다. 그 말은 이 기무가설이 틀렸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뭐 정리 및 참고사항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좀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슬라이드는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슬라이드입니다. 가설 검정의 단계. 이걸 살펴보면은 1단계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모집단의 특성인 평균 분산에 대한 가설을 설정을 한다. 그래서 가설은 이제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거 봤을 때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는 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규모 가설이 뭔지 대립 가설이 뭔지. 2단계로는 유의 수준을 정한다고 했었죠. 알파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이고 통상 이런 값들을 활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내릴 결론의 종류는 규모가설을 기각하거나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고 3단계로는
이 기무가설이 옳다라고 가정을 하고 표본을 추출을 해서 검정 통계량의 실험값을 계산을 한다. 검정 통계량은 표본을 인자로 갖는 함수이자 확률 변수인데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잘 알려진 분포, 표준 정규 분포나 카이제곱 분포나 T 분포나 F 분포 이런 걸 따르도록 우리가 설계를 딱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의 수준과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판정 방식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방식이 이제 p-밸류 방식, 두 번째 방식은 기각력 방식.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p-밸류 방식을 쓴다면은 이 p-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p-밸류가 알파보다 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기각력 방식을 쓴다라면은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기각력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각하지 않는 거고 기무가설을 반대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기각력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판정 방식 어떤 걸 쓰든지 간에 결국 결론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뤘던 가설 검정의 종류는 뭐 이제 단일 무평균의 검정에서 모분산을 알면은 표준 정규분포를 쓰면 된다.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그 표본의 개수가 30 정도보다 낮으면은 그냥 표본의 개수가 좀 적으면은 T분포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T분포 검정 통계량을 써야 되고 모분산을 모르지만은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 정도로 꽤 많아서 그냥 우리가 표본 분산을 모분산인 것처럼 써도 된다면 표준 정규분포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은 두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는 이제 이 표준 정규분포 검정 통계량을 설계해서 쓰면 되고 그 모분산을 모르지만 그게 같다라는 거는 아는 경우에는 이제 T 분포를 쓰는데 이 합동 표본 분산 샘플 아니 풀드 샘플 베리언스 그거를 쓰면 되는 거고요. 모분산에 대한 검정은 단일 모분산일 때는 카이제곱 분포를 쓰면 되고 두 모분산이 같은지 그 동일성에 대한 검정을 할 때는 F 분포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F 분포에서 양측 검정의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을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 뭐두 종류가 있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모 비율의 검정을 할 때는 이제 이항 분포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n이 적당히 크고 p가 적당히 낮아가지고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검정 통계량을 설계를 해가지고 가설 검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이 강의가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고요. 정말 고생 많았고 그러면은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